나이 많은 어떤 남자가 약간 나이 어린 여자를 스토커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어떻게든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집착하는. 자, 제 위험한 초대 옛날 영상 보시면 어떤 필리핀 남자가 미성년자 여자를, 고등학생 여자를 스토커해갖고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원래 그런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완전 반대야. 자, 이 두 사람의 접점이 있었다면 바로 피해자가 출장을 다닌 일입니다. 자, 토쿠시마에서 자주 출장을 다녔어, 그녀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네일리스트라면서요. 왜 출장을 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그녀가 있었던 곳도 막 이렇게 도시 막 이런 건 아니었어. 그냥 시골 지방에 있는 약간 살짝 그 동네에 살짝 번화한 정도의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에서 이렇게 네일을 받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될 리가 없지. 그리고 그 번화가라는 건 술 먹고 놀고 뭐 이러는 데지, 막 이렇게 네일 받고 머리하고 약간 이러는 뜻의 번화가를 잘 쓰지는 않잖아. 자, 어쨌든 그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가게를 경영하고 있거나 혹은 어디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사 먹는 돈이 조금 아까울 정도로 생활이 조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내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약간 조금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약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도 약간 내가 사장님인데, 내가 사장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로서 뭔가 벌이가 안 되면 뭔가 이렇게 부수적인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잖아. 일본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성과급을 많이 낼 수 있는 거, 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라든지 좀 작은 시간에 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지. 아, 물론 뭐 금수저나 이런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 상투적으로 어떤 부업을 하게 된다면 뭐 보험, 그 다음에 뭐 다단계, 뭐 아메이 이런 거 있잖아, 파는 거. 그러니까 다단계라든지 아니면 뭐 자택 방문 판매 이런 거라든지 방문 판매, 이런 거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그녀가 했다는 거는 언론에서 처음에는 보험업을 했다, 보험 권유하고 이런 거를 했다, 보험 영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사실 네일리스트가 에이메부터 토쿠시마까지 출장을 갔다가 170km나 떨어진 데를 출장으로 갔다, 야 차비가 더 나오지. 그래서 그거는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스님이 네일을 받으러 그녀랑 만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무슨 뭐 에스테티션 같은 약간 뭔가 뭐 미용 관련된 막 이런 물품을 살 리도 없잖아, 사실은. 그리고 스님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 여성과는, 물론 그가 결혼을 했지만 여성과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막 여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무언가가, 그러니까 여자의 면역력이 없는 이 남자가 뭔가 스위치 온이 된 거야. 그런데 여자를 좀 잘 알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무언가가 어떤 여성에 난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착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냥 어중간한 회피로는 이렇게 갑자기 스위치 온 된 사람을 이렇게 진정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그녀가 무언가의 그의 몸 안에 있던 뭔가 스위치를 켜게 했고, 그리고 그 스위치를 제대로 끄지 않은 그녀가 결국에는 살해를 당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녀가 자신의 여성성을 무기로 보험 판매를 하고, 그리고 낯선 여성의 약간 여성을 잘 모르는 이 남자가 낯선 여성이 자기에게 이렇게 호감으로 다가오니까 이 스님이 자신의 어떤 가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선을 넘어버린 거지. 거기다가 그가 돈을 쓴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 돈을 막 썼어. 그리고 점점 그 구석으로 몰리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절박해지겠지. 뭔가 마음에 화도 나고 이 모든 분노가 누구한테 가? 바로 그녀한테 간 거야.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쿠로다 미키, 그녀의 접객업의 내용이 꽤나 충격적입니다. 자, 보험, 접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서 언론에서 말을 했는데 그 접객업이 뭐였게요? 자, 여러분, 동일 인물입니다. 방금 그녀와 동일 인물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전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솔직히 이렇게 사진만 봤을 때는 동일 인물이라고 전혀 모르겠죠.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 전의 사진은 제가 삭제할게요. 자, 보험업을 하는 여자, 네일리스트,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되게 품위 있고 올바른 여성, 얌전한 여성. 그런 쿠로다 미키 씨에게 새로운 사실이 발각됩니다. 바로 자, 미키 씨가 그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어른의 접객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성인 접객업. 그러니까 그게 뭐 매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의 약간 그런 성적인 게 관련된 그런 접객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져요. 자, 뉴스에서는 단순히 그냥 접객업, 보험 이렇게 처음에는 보도가 됐었는데 어떤 게시판에 어른의 접객업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글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봐봐 여러분, 그녀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 초등학교 교사였어. 자,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람이 그럼 돈으로 궁할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이런 성인 접객 서비스를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그녀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성인 접객업을 했다. 약간 매춘업을 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알게 됐고 이게 소문나면 학교에도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녀를 잘랐다. 그래서 그녀가 학교에서 잘린 뒤에 생활이 궁하니까 계속 매춘업은 몰래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외면적으로는 뭔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일 아티스트를 했다. 이렇게 말이 된 거지. 그런데 사실 웃긴 게 뭐냐면 그녀에게 딱히 빚이 있다. 빚 때문에 압박이 있었다. 이런 건 또 없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스님도 스님인 게 이 남자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남자였는데 그냥 아내와 좋은 가정을 만들고 했으면 됐을 텐데 왜 하필 이 여자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지. 자, 이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 남자가 요시노리가 그녀에게 돈을 줍니다. 얼마? 340만 엔을 줬대. 거의 마지막으로 준 돈이 34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500만 원을 준 거야. 그녀한테. 왜 줘? 가게 그만두라고. 너 다른 손님하고 이렇게 있는 거 나 못 참아. 너 거기 빚진 거 있니? 내가 돈 다 갚아줄게. 너 돈 얼마 필요하니?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너 그만둬. 그냥 나랑만 있어. 라면서 그 가게를 그만둘 목적으로 340만 엔을 그녀에게 줬지만 그녀가 그 돈을 받았어. 그런데 고마워. 그런데 그녀는 가게를 그만두지 않아. 가게도 그만두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녀도 나와 같은 맘인 줄 알았는데 나만 병신이구나. 결국 너도 내 돈을 원한 거였구나. 걸레 같은 년.
이런 마음으로 점점 분노를 어떻게 잡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죽여버린 거야. 스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는 왜 그랬을까? 아니, 이렇게 성인이 될 동안 29이란 나이를 먹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자랐고 돈도 많고 주변 평판도 좋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자기 승려 모두에게 존중받는 그런 남자가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쿠루미 요시노리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깊은 절망, 고독, 외로움, 혹시 이런 걸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문 사원의 후계자야. 자기 집 대대로 물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가족관계적으로도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누구나가 갈망하고 원하는 이런 이상적인 삶이었단 말이야. 하지만 요시노리의 진짜 모습은 매춘업에서 만난 8살 연상의 미인 쿠로다 미키와 약간 예욕? 성욕? 사랑은 아닌 약간 그런 성적인 약간 이런 매혹에 빠져버렸던 매일매일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가 스스로 약간 거의 파탄 직전, 거의 절벽 끝으로 가게 된 거야. 자, 쿠로다 미키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마련한 재산도 그녀에게 바쳤고, 그리고 자기는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녀는 끝끝내 자신의 마음을 거절했고, 그러다가 증오가 생겼고, 마지막으로 돈을 줬는데 돈은 받으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헤헤호호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미쳐버린 거지. 자, 이렇게 파멸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이 쿠로다 미키와의 관계를, 이런 문제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가족, 친구, 선배, 후배, 지인, 누구에게도 상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다 자기 혼자. 어떻게 말하겠어. 스님인데. 자, 그는 그렇게 고독과 절망과 고민 이런 것 속에서 매일매일을 혼자 보낸 거야. 그리고 그는 불교자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성의 끈이 이미 끊어진 상태였던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가 판결해서 그가 자백한 거는 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은 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얘가 살해한 행위만 보면 사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던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별력 없는 살인이었어. 그냥 그녀를 그냥 무작정 기다렸다가 그녀가 집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그냥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이 남자가 저지른 살인이 아니야. 그냥 감정 컨트롤을 못한 거야. 어쨌든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 카메라만 조심하면 돼 라면서 그 고속도로 카메라는 피했지만 결국 그녀 맨션에 있는 카메라는 피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감정 컨트롤을 못한 그냥 어린 청소년, 그냥 어린 애가 그냥 죽이러 간 거야. 열받았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명한 진학 고등학교에 갔어. 그리고 대학교를 갔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단 말이야. 자,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집안도 아무래도 사찰이고 절인지라 이성과의 만남이 극히 적었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남자분들은 약간 성적으로 뭔가 분출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를 분출하지 않으면 남자는 아프대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 얘는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거야.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거 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얘가 여자를 또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집안 대대로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대놓고 분출할 수 있는 뭔가 제대로 성역을 풀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이 미키라는 여자와 만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약간 그런 뭔가 판타지스러운 뭔가가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그런 집착적인 사랑, 이런 마음, 나만 갖고 싶은, 이 여자는 내 거야만 하는 그런 게 약간 조금 더 강렬해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피고가 그녀를 살해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태연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부인과도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그녀를 죽이고 돌아온 그날도 자신의 부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자,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5번째. 피고가 대학원에서 전공한 게 뭐라 그랬죠? 장애아 아이들을 교육하는, 약간 그런 장애아 교육을 전공을 한 거야. 졸업 후에도 불교 청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로도 굉장히 그의 막 인자함, 부드러움, 책임감, 엘리트적인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로 모두에게 막 존중받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인자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는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 좋은 아들이어야 하고 좋은 스님이어야 하고, 항상 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큰 사찰을 하고 있는 집이면 일본 언론에서 그의 가족들을 가만뒀겠어?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의 인터뷰가 좀 이상해. 제가 지금부터 그의 아버지가 인터뷰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자,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떤 심정이시죠?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 그러냐면, 잔넨데 다마랑와, 정말 유감이다. 정말 너무 유감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탄스럽다. 막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 아, 너무 유감이 나서 이거 너무 개탄스럽네. 이렇게 말해. 억양을 들어봐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잔넨데 다마랑네. 아, 너무 유감스럽네. 유감이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 가족부 제인데 쓰라이 오마이데 오리마스와, 우리 가족 전부 지금 굉장히 괴로운 기억으로 괴로운 기억으로 지금 남아있다. 지금 너무 괴롭다. 그런데 우리 가족 전부 다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다 쓰라이 오마이데 오리마스와, 약간 이렇게 말해. 억양에 좀 감정이 없지. 아, 거짓말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경찰들도 우리한테 뭐 하나도 요만큼이라도 우리한테 뭐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데 뭐 아무 얘기도 안 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 너무 그냥, 그치,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래, 이거는 진짜 화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 어,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 요만큼도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동생이, 혹은 내 형이 이런 일 저질러서 나한테 막 인터뷰할 거면, 아, 이러지 마세요. 혹은, 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뭐, 다마랑 와. 잤는데 다마랑 와.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난 처음에 내가 잘못 봤나? 다시 계속 감아봤어. 이 치치우야가 맞나? 라고 해서 계속 감아봤는데 치치우야가 맞는 거야. 그 아버지가 맞는 거야. 양부모네. 양부모 아니야, 여러분. 친부모야. 친아빠야. 친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야? 사실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빠는 없어. 그런데 이 남자애가, 그러니까 피고의 약간 인격 향상, 그 다음에 그의 성장 과정, 이런 거에서 아빠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는 말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항상 뭔가 이게 짓눌려 있었던 거야. 뭔가 이제 아버지의 약간 그런 기대감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억양이 당연히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런데 내가 내가 느꼈을 때, 그냥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 새끼,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 새끼,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그 걔가 거짓말하는지 뭔지 모르겠어. 경찰도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이거야. 혹시 이 결혼이 그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 거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의 성장 과정, 이렇게 학교 가라, 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라, 대학교 갔어. 대학원 졸업해라, 대학원 졸업했어. 그리고 너는 대학원 졸업했지만 너는 이거 사찰을 이어야 된다. 결혼해라. 아버지가 원하는 혼인 상대랑 결혼을 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자, 대학원에서 장애아 교육을 전공할 정도로 이 남자애가 나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성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건 맞아. 왜냐면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이 남자는 원래 장애아들을 위한 그런 교육적으로 자기가 직업을 갖고 싶어 했었대. 그런데 아빠가 안 된다. 너는 우리 사찰을 이어야 된다. 우리 절을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꿈을 포기한 거야. 그러면 장애아 교육까지 전공했던 그 남자애가 왜 이렇게 여자를 잔인하게 칼로 목을 긋고 온몸을 폭행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사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생각했을 거야. 야, 그가 사실은 그녀를 만난 게 정말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다. 그녀를 만난 게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정말 100%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사실 이 쿠루미 요시노리가 쿠로다 미키와 이렇게 만난 게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한 상태에서 만난 사람이 이 쿠로다 미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어떤 가면의 철창 안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그냥 나만 내 자신을 이렇게 봐주는 여성이 있었고, 너무 편하게 약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성이니까 이 남자애가 그냥 온전한 자신을 조금 그녀에게는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더 집착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 자, 공부 잘하고 모난 거 없는 그런 자식이 아버지의 기대를 한 번에 받고 그렇게 억눌린 거에 성장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내 꿈을 펼치고 싶다 했는데 아빠가 또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떡해. 얘는 한 번도 아빠한테 대든 적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진 아버지에게 내가 아빠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자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 된다고 하자 첫 좌절을 겪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에서 뭔가 이상한 게 꼽히기 시작한 거지. 자, 20대 중반이야. 자, 격식 있는 사원의 후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요시노리. 자, 사회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교제라는 게 뭐 사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다가 그녀를 또 우연찮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둘은 이제 밤에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그녀를 만나면서 술을 갑자기 먹는데 그녀가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그에게 되게 친절하게 대했겠어, 자상하게. 그러니까 점점점 이 남자가 그녀에게 빠지게 되는 거야. 자, 매사에 분명한 그녀의 성격이었어. 자기 주장 확실하고 이건 아니에요. 자기 의견은 말하고. 이런 여성과 교제 경험이 없는 이런 요시노리가 그런 여자를 보자. 와, 이런 여자도 있어? 멋있다. 자, 자신의 결혼 상대마저 그의 아버지가 정해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신하고 착한 여성들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 주장 뚜렷한 이런 도시녀 같은 여자를 보니까 또 그 여자가 자기한테 막 되게 친절하게 대하고 막 이렇게 살살 막 이렇게 이렇게 눈순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생각해. 자, 그러다가 이제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뺏기고
이 스님은 그녀가 똑같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필요하면 돈도 조금씩 갖다 주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거, 다른 남자를 접객하는 거,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녀에게 돈을 거액을 340만 엔, 3,500만 원을 정도를 그녀에게 주면서 일 그만둬라고 했던 거지. 그런데 그가 아무리 지네 집 부자라고 해도 지가 돈이 뭐가 있겠어. 아버지가 다 갖고 있었겠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걸 수도 있어. 아버지가 알았겠지. 너 그 여자 그만 만나. 이게 가문에 진짜 먹칠해도 이분 수지. 어떤 그런 싸구려 같은 여자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를 말려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아빠한테 반항한 거야. 처음으로 아빠한테 반항해. 뭐라고? 아버지, 저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녀만을 못 만나게 하지 말아줘요. 제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아버지. 자, 이런 아들의 모습을 아빠가 처음 본 거야. 그래? 너 그럼 결혼해. 아버지는 결혼하면은 그의 마음을 조금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본성은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켰지만 이 남자애가 미키랑 헤어질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요시노리는 그래 결혼하는 조건으로 아버지와 약속을 한 거야. 대신 미키와의 관계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그녀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돈이 필요한데 이 그녀가 청산할 수 있는 그 직장을 청산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께 돈을 받은 거야. 340만 엔은. 그래서 그와 그녀의 만남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돈을 그녀에게 줄 수 있었고, 그래서 결혼 후에 일부러 좀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게 됐고 했는데, 이 남자는 그녀를 위해서 나름 포기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야. 자기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줬는데 그녀가 돈을 받고, 돈 어딨어? 돈 받고 고마워, 잘 쓸게. 이렇게 해놓고 먹튀한 거지. 직장도 그만한도, 그의 연락도 안 받아, 만나주지도 않아, 막 전화하면 귀찮아해. 이 남자의 눈이 돌았지.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그녀를 죽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왜? 사실 그도 이렇게까지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녀를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녀를 죽인 다음에, 아니 그 남자랑 적객하는 그걸 꼬라지를 받는 눈이 돌았겠지. 그래갖고 죽였는데, 자신이 파멸하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거야, 이 남자애가. 그리고 되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12월 16일 날 이 요시노리가 미키상을 살해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자기 이 본가 이 사찰에서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었대. 뭐 그 중요한 행사, 그리고 뭐 어떤 보은 강의 이런 걸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행사를 하는 도중에 170km를 가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가 올 때까지 잠복했다가 그녀를 죽이고 와서 다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돌아와서 행사를 한 거야.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난 뒤 좀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날 칼을 바다에 버려버린 거지. 자, 그가 왜 정신을 차리게 됐냐면, 일단 혼란이야. 일단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가 혼란, 멘탈 붕괴 어떻게 하다가 운전하려고 왔는데 막 행사하고 있고 막 절 있고 자기 와이프 있고. 근데 솔직히 자기 와이프 그 뭐라 그러냐, 그 장모님이나 이런 자기 와이프의 가족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고, 자기 부모님도 대대로 절을 하고 왔는데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승려가 살인자라니. 그러니까 이제 그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모든 걸 조용히 감춰버리려고.
자, 그러면 지성도 있고 똑똑했던 이 남자가 무분별한 범행을 했다는 이게 사실은 여자 관계가 없었고 그러면서 미키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자신을 처음 온전히 오픈한 여자였고 그런 여자가 자신을 보지 않고 배신하고 자신의 돈만 먹고 갔다 하면은 그의 분노를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학원 나왔고 뭐 장애아 교육 전공했고 뭐 스님이고 무슨 뭐 불교학과 부회장이고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범죄 억제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걸 얘가 배우지 못했던 거야. 한 번 터지면 이걸 잡을 수 있는. 왜냐면 얘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빵 하고 터진 적이 없는 애니까. 자, 그러면서도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거 보면 그가 뼛속까지 아주 살인마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어려서부터 아주 강압적이고 고지식하고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뭐라고 가르쳐? 너는 공부 잘하는 아이, 너는 착한 아이, 넌 아빠 말 잘 듣는 아이. 그리고 그대로 걔는 자랐어. 그 세뇌 교육이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저도 약간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란 타입이라서 그거 누구보다 잘 알아.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제가 3살 때부터 우리 딸은 의사해야지 해서 저는 고등학교 제가 모델 활동을 하기 직전까지 내 꿈은 의사인 줄 알았어. 나는 의사를 해야 돼. 나는 피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의사 가운도 잘 어울리고 엄마가 의사 잘 어울린다고 했고 내가 의사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할 거니까 내 꿈은 의사야 라고 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계속 꿈이 의사였어. 물론 중간중간 뭐 모화망도 있었고 뭐 수녀님도 있었고 무슨 뭐 작가도 있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꿈을 꿨지만 그래도 늘 변하지 않는 그 기록부엔 항상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세뇌 교육이 진짜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늘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가장 제일 중요한 상태로 자란 이 남자애가 어떻게 보면 자신 여기 어떤 마음 한 부분은 진짜 어른이 되지 않은 거야. 난 착한 아이로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건을 일으킨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살인을 바로 저지르게 된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게 아마 그가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고 아직 어린 애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가들의 의견이에요. 자, 분명 이 남자의 삶의 방식은 그냥 집, 학교, 절 이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처음 그가 인생에서 자유로움을 느낀 게 그녀였고 하지만 첫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해준 그녀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는 살인자가 됐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되게 성장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물론 성장 환경이 불행하거나 아니면 뭐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다고 뭐 가정이 부유하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이게 사람 인격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자, 요시노리에 대한 마츠야마 지방법원의 판결이 12월 1일에 열렸습니다. 히노 고이치 재판장은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쿠로다 미키씨에 대한 연애 감정을 차단하고 그리고 돈을 건네줬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이렇게 저지르게 된 이번 범행 동기는 너무 미숙하고 하지만 잔인하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구형이 어떻게 내려졌냐. 자, 마츠야마 지방법원은 살인죄 등을 추궁한 도쿠시마의 전 승려 쿠루미 요시노리에게 징역 16년, 구형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자, 그녀가 그러니까 18년이 내려진 거지. 구형이 18년이니까 두 번째는 아마 그 18년을 받은 거야. 징역 18년. 자, 그의 인생에 전과는 하나도 없었어. 첫 살인이었어. 그런데 징역 16년, 징역 구형이 18년이 나와서 총 징역 18년으로 그에게 떨어집니다. 자,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그가 범인이 체포됐다. 하지만 스님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걸 듣고 딸의 불전 앞에 가서
딸에게 보고해줬어요. 범인에게는 아주 강한 분노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범인이 정말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딸이 이런 성인 접객업을 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자신의 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스님이었다는. 자, 그녀의 부모님 입장으로서도 그녀의 딸이 죽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뭐랄까 슬픔과 약간 그런 어떻게 표현할 수 될지 감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절을 찾아봤는데 그 절은 아직까지도 블로그 활동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찰은 있어. 하지만 그 아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구속되어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우발적인 것 같으면서도 계획적이고 계획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우발적인 그런 살인이었는데요. 그의 성장 과정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그를 동정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 스킵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영상 보고 싶으시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다음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쿄 K장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그대 좋아요와 힘나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줘요. 자, 그러면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날 아프리카TV에서 뵙겠습니다. 안녕.